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 기한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6월 졸트 구인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장중한 때 23% 폭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6월 무역 적자가 86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10% 급감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를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타벅스의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2% 급등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엔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에 따른 경계 감에 주요국들 대부분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기대감이 사그러진 건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국채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하루였는데요.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0bp 가까이 빠지면서 4.4%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7월도 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 대내외적으로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쁜 월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스타벅스와 비자를 비롯해 굵직한 기업들이 또 실적을 내놨는데요. 밤사이 실적을 공개한 미국 증시의 주요 기업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회담 소식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FOMC 하루를 앞두고 이 높은 경계감이 짙게 깔리면서 3대 지수도 일제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0.4%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를 장중한 때 경신하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락 마감한 모습이고 여기에 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로도 알려져 있죠. 하루 만에 6% 급등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럼 피미지 맵을 통해서 섹터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경기 방어주 쪽이 특히 강했는데요. 부동산과 에너지, 유틸리티 쪽이 좋았고요. 반면 부진했던 건 임의 소비재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은 헬스케어 대장주들이 나란히 밀려났는데요. 일라이릴리가 5% 넘게 빠졌고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 2분기 어닝 쇼크 여파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50% 가까이 급락했는데 다시 한번 7% 이상 빠졌고 반면 기업들의 호실적 힘입어서 급등한 회사들도 있었죠.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각각 7%와 9% 상승했고요. 또 AMD 연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2%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특히나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었죠. 응찰률이 2.79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13년 만에 강력한 수요가 들어왔다는 건데 10년물 국채 금리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9bp 넘게 빠진 4.32%에서 거래됐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라서면서 98,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장중한 때 99마저 돌파하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에 대한 여파로 역외 시장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1,389원까지 소폭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됐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밤사이 종료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 휴전과 관련된 이 90일 연장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풀어야 될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세 휴전 연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고 또 최종 결정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일본과 유럽연합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중국과도 협상을 잘 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핵심 내용들만 살펴보면 우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8%에서 3%로 올라갔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이 선진 국가들 보면은 1.5%와 1.9%로 소폭 상향 조정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두고 IMF 측은 지금 주요국들의 무역 협상으로 관세 리스크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전망치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라면서 관세 리스크가 더 이어질 경우에 얼마든지 전망치가 또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졸츠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구인과 이직 보고서로도 알려져 있죠. 졸츠 보고서 743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월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여전히 740만 건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졸츠 보고서가 양호하게 나온 만큼 이제 당장 오늘 밤에 발표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 후반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끝으로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내일장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메타의 실적까지 공개되는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들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7개 기업들 동향부터 체크해 보시죠. 7개 기업 모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와 알파벳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발표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굵직한 기업들 모두 이번 주 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오늘 0.71% 내리면서 약법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에 H20 칩셋 30만 개를 추가 주문했다라는 점도 이슈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실적들 뜯어보시죠. 트럼프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아니냐라고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죠. 보잉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안에서 항공편을 좀 무기로 사용을 하면서 보잉이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는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확인하고 가시죠. 예상치와 실적, 실제 매출액을 적어놨는데요. 매출액과 함께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정말 소폭이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대하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장중에는 4% 넘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4.3% 내리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던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오늘 장 전에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라고 적어놨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는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체크해보면 인도 대수와 함께 항공기 생산 능력 확대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인도 대수 민간 항공기는 150대를 인도했다라고 하고요. 전년에 인도했던 92대 대비해서 올라간 수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공기 생산 능력도 확대가 됐는데요. 계속 좀 안전상의 이슈로 거론이 됐던 737편 월 38대 수주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EO는 7월에는 42대로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FAA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미국 내에서는 항공기 생산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연방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힌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 총 6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민간 항공기가 5,900대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2분기에만 따낸 수주 건수는 455대였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잉의 실적까지 뜯어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뜯어볼까요?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사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장 전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하면서 하락했다라고 보신다면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장 전부터 약간 부진했습니다. 실적 한번 뜯어보시죠. 매출과 함께 EPS입니다. 일단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잉에 더해서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7% 넘게 내리면서 장세 가져간 모습이네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던 내용도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분별 매출인데요. 헬스케어와 함께 옵툼 매출 함께 상승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아쉽습니다. 두 부분 모두 매출은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내렸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CEO의 언급도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은 수익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디케어와 함께 외래 진료 때문에 의료 손실 비용이 이번에만 89%, 90%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모두 하향됐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텐데요. EPS가 크게 하향됐다라는 점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EO는 2026년에는 순이익이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아쉽게도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찍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FOMC 회의를 대한 불안감이라고 그럴까요? 경계감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제 네. M7이 아닌 기업들이 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엇갈렸어요. 맞습니다. 예. 예, 급등과 급락이 지금 공존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네.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는데 대부분이 좀 경기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네. 게 하락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빅스 지수도 뭐 큰 폭의 급등이 그렇죠. 나왔다는 예. 거하고 지금 S&P 500의 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상승과 하락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렇네요. 그런 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좀 네. 우려 반 기대 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S&P 500 맵을 보니까 약간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의 예고편을 보낸 그렇습니다. 듯한 느낌도 들고요. 밤사이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우선 의약품 관세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2주 내에 제약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상은 15%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의 관세 유예가 90일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거 이제 발표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총력전을 피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상대방이 총력전을 피면 이쪽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또 할 수도 예.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이제 15%에서 20%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과 같이 15% 관세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과연 4천억 달러, 뭐 5천억 달러 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추가 투자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예.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협상단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스가라고 요즘 한다면서요. 예. 조선 업종에 대해서 빅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이런. 뭐 정식 명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를 떠올리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을 하고 나서 네. 5천억, 6천억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써놓고 예. 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 주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밤사이 졸치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졸치 보고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743만 건.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건데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관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네.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채용 규모도 축소하고 있고 채용률도 3.3%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이직 건수는 이제 506만 건으로 전월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노동시장이 과열됐던 것들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용시장의 불안 요소가 좀 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전에 브리핑해 주신 대로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네.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가 이제 차례대로 나오죠. 네, 이게 최종적으로 고용 시장에 결론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같이 공개됐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7월달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97.2가 나왔는데 이게 예.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거였고 전월치보다도 또 높은 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는 좀 더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와 고용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현재 상황 지수는 또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 시장의 둔화 또 고용과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이제 둔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네.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들 체크해봤고 밤사이 있었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IMF의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네. 우려와는 다르게 다행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였었죠. 이게 0%대로 낮춘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또 0.8%로 네, 0.2% 하락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내년도 전망치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도 1.8%로 전망하면서 0.4% 정도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관세 영향에 따라서 역시 보고 있는 건데 특히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 네.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나라 국가를 조정하다가 한 거지 네. 특별히 뭐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관세 영향이 과연 앞으로 경제 성장과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이제 하루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뭐 금리 동결은 뭐 기정사실화된 모습인데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추는 어떤 위원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이 급진적인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을 때 대부분이 네. 뭐 만장일치는가 있었고 그랬었죠. 예. 혹시라도 뭐 반대파가 있었지만 뭐 소수에 그쳤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내부 의견이 예. 분열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다수 연준 의원들이 하는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한 중도파의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 그런데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라든지 고용시장 데이터를 최소한 두 달 정도 더 보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이런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동안 이제 나왔었잖아요. 보우먼 이사라든지 네. 크리스토퍼 월러도 월러 있었고요. 뭐 이사 그다음에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 지표 또 뒷면에 보면 예. 고용시장 악화할 우려가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즉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7월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네. 역시 소수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장기 동결파라고 하는데요. 예. 이쪽도 역시 소수 인원입니다. 그런데 섣부른 금리 인하가 다시 인플레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뭔가 수치적으로 의미 있는 경기 둔화 요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통화 정책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선제성이 중요하다고 하죠. 뭐 지금 당장은 고용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이번엔 종목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중국 쪽의 수요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대만 TSMC 쪽에다가 H20 칩 30만 장을 추가로 발주했다 이렇게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규모 추가 발주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재고가 한 60에서 70만 개 정도가 있는데 네. 이걸로는 중국의 강력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것도 거거든요. 모자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 사실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개장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종가에서는 이제 소폭 약보합세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79달러, 뭐 신고가까지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하락한 요인은 미국 의회에서 이제 미국의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네. 이런 또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엔비디아가 막판에 하락 반전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파벳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이제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엔비디아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계획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것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쪽에서 보면 지금 리드햄이나 뭐 오펜하이머, 제프리스 같은 경우 지금 $200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데서는 $235까지 목표 주가를 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 보면 이미 뭐 신고가 다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하시겠지만 들어가시는 분들은 장중에 좀 조정이 있을 때 그리고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엔비디아 주가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히려 AMD나 예. 브로드컴 그다음에 암홀딩스 같은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 ARM이나 AMD 같은 기업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장중과 또 이 시간 외 거래에서 희비가 엇갈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소파이라는 기업인데요. 장중에는 8% 강하게 뛰었다가 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한 5% 빠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게 지금 대출, 그다음에 기술 플랫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사업을 중단했었다가 다시 진출하겠다. 그다음에 모든 상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 CEO가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매출액이 1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예. 631%나 급증했습니다. 어. 그 당기 순이익도 458%.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도 800%나 급증하는 흐름이 나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총 가입자 수,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예. 종가에서 시간외에서 밀린다는 거는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파이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살펴볼 기업은 헬스케어 대장주죠.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지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50% 급락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더 빠졌다고 합니다.
어닝 쇼크 여파로 지금 기업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급락할 때 서학개미들이 이 예. 유나이티드 헬스를 많이 지금 매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실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EPS는 또 하회하고 그렇죠. 연간 EPS 같은 경우도 매출 전망을 하회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35% 가까이 대폭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럼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의료보험 수가를 하는 기업이 미국 최대 의료보험 및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마진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월가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은 지금 1,116억으로 12% 증가한 걸로 나오면서 컨센서스에 부합됐지만 영업이익이 34% 하락이고요. 당기순이익이 19% 하락했는데 주당 순이익도 지금 17%나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고 네. 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공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600달러 넘어가는 흐름에서 지금 248달러 저점을 찍고 나서요. 다시 이 자리에서 추가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260달러 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락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조차도 주지 않고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저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되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반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저가 매수는 당분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